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그냥 삶의 지루함을 느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게 되고 또 운명을 개척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주 하락기였던 것 같아요. 운이 밑으로 깔아앉는 그 시기에 굉장한 그런 욕구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모든 책들과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디 책에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자료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추려내서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총 13가지? 14가지인데요. 여기서 뭐 다 하시면 너무 좋고, 그럼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설마 되겠나? 좋겠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몇 가지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뭔가 변화를 인지하기까지는 최소 10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일쯤 반복적으로 행해줘야 뭔가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기운들도 바뀌고 나에 맞는 기운들이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100일에서 아니면 1년, 2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개운법을 실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행운들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셀프 케어 오라클 타로와 여기 웨이트 타로 카드를 이제 활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개운법을 굉장히 도와주는 책입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 책인데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주역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운을 우리 삶에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아주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한글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제가 꺼내서 문장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거고요. 맨 마지막에 모든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예전에 내가 하락기일 때 정말 힘들 때 보면서 밑줄 쳐놓은 그 글귀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도 사야 되겠다 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을 바꿔줄,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줄, 행운을 듬뿍 가져다줄 개운법. 첫 번째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독서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런지 약간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개운법들을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만일에 나는 책하고 거리가 좀 멀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독서의 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오행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는 새로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책에서는.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의 기운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확장이 되는 그런 책들은 화의 기운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을 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토의 기운. 그 다음에 이 독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치관.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들, 의미들이 내 삶에 다시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충족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기운들은 바로 금의 기운인데요. 그 다음에 고요하게 앉아서 집중하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운들은 바로 수의, 물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하나에 오행의 모든 기운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오행에서 수의 기운이 너무 약해. 그래서 항상 조금 들떠 있고 이렇다 보면 고요함이 필요한 독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오행들이 아주 조화롭게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혼란스러운 것들은 바로 불균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그 조화롭지 못한 이런 오행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독서를 안에는 이 오행의 모든 작용들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와 너무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역학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 외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욕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무기력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믿지 못해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어떤 현자들이 남겨놓은 그 몇 문장에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행위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목표가 우리가 뭐 성공을 꼭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성장시키고 좀 풍요롭게 내적인 내면의 풍요를 찾기 위해서 독서, 책을 가까이 두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너무 힘들 정도로 하락했을 때 바로 한 행위가 그 교보문고에서 계속 갔어요. 교보문고에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물론 다 읽지 않았고 그냥 어떤 책은 한 줄만 읽고 어떤 책은 2페이지 읽고 어떤 책은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내 삶은 이어져 나가고 뭔가를 실행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바로 1년 전이니까. 1년 전에 제 모습도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독서의 힘, 책의 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때는 너무 편해서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서 졸은 거예요. 너무 졸고 졸기도 하고 그래서 뭐지? 9시 45분이 되면은 가라고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음악에 깬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 나중에 너무 편해진 거야.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실수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관심도 계속 한 책을 만나면 또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읽다 보면은 다른 게 또 궁금해져요. 궁금해지면 또 찾게 되고, 그 다음 이게 또 궁금하니까 또 이게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찾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는 그 현자들이 예전에 아주 고전 같은 거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혼의 에너지가 그 글귀에서 그 문장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작가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전들 이런 것들부터 스타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기운들을 그 사고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은 여러분들 삶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너무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고요. 개운법을 저의 경험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저의 그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개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책을 꼭 추천하는데요. 너무너무 책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학창 시절에 질렸는지 책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사서 인테리어를 해라. 그 책이 요즘에는 표지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꽂아 놓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노트지만 이런 거 그냥 책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주. 서양책, 어차피 안 읽을 거, 그러면 서양책 같은 거는 약간 이제 고풍스럽게 디자인돼서 나오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그냥 자기의 침실 또는 그 뭐 거실이나 책방 이런 것에 그냥 갖다 놓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해서 쌓아놔라. 그리고 침대에 그냥 친구처럼 외로운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꼭 읽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거기 같이 있다 보면은 한 번에 이제 들추게 되는데 모든 것이 동시성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가 갑자기 펼친 그 한 페이지에서 뭔가 깨달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열어놓는 거죠. 행운들이 막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문을 계속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그게 싫다 하면은 그냥 옆에 친구처럼 갖다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제가 강력하게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독서를 지금부터 일단 100일이 최소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변화를 계획을 해가지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3년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열린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3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려고 하면은 다시 새 책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저를 다시 다독이면서 3년을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2년 뒤 제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겠죠. 이거 같이 이제 시작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얼마나 변했는지 서로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우리 운명을 개척해줄 바로 개운법. 두 번째는 짜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실제적으로 저는 어렵더라고요. 하나 1번 빠바바 2번 빠바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줄줄줄 저의 경험과 함께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런 거는 검색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죠. 자, 일단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되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들이마시고 잠시 쉬고 내쉬고 이러다 보면은 일단 우리 내면에 우리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리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실수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 안정되지 못한 시스템을 가진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아주 감하고 아주 막 고요한데 마음이 고요한데 갑자기 손이 나가거나 욕이 나오진 않거든요. 웃긴데 그렇잖아요. 아주 내가 지금 오늘이 calm down 했는데 욕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손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막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떤 사고나 올바르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 시스템 자체도 신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붕 떠 있고 안정되지
흔들리지 못한 상태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호흡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명상은 안정을 찾아주거든요. 안정을 찾아준다는 것은 여기 이 책을 좀 빌려가지고 설명을 조금 할게요. 213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간단하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정이다. 열심히 사는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요렇게 써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운도 우리를 따라서 오게 되고, 일단 사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다면 당연히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입을 킥킥 할 일이 별로 없고 후회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만으로도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 당연히 우리가 실수했던 그리고 후회했던 이런 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가 되잖아요.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운이 바뀐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말했듯이 안정이 되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정확하게 우리를 안정시켜주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절제력도 강하고 딱 이 모습이에요. 가슴에는 하트, 머리 위에는 무지개 이렇게 돼요. 뿌리가 아래까지. 뭐든지 잘 살펴보면은 붕붕붕 떠 있었을 때 모든 사고와 후회와 실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내 자신이 좀 더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안정을 찾게 됐다.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명상을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음악 자체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는 우리 몸을 힐링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나 이런 소리 듣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리겠죠. 이게 소리에 따라서 우리 심장도 같이 뛰기 때문에 딱딱딱딱 콩 딱딱딱딱 카카카카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리듬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요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막 콩닥콩닥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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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물론 그 다이나믹 명상 같은 거에 보면은 공간 하는 게 있지만, 그런 주파수는 굉장히 인간 심장 박동이랑 비슷하고 치유를 위해서 한번 강하게 흔들어 놓는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락 같은 그런 것들이 나쁜 음악은 아니지만 명상을 할 때는 그런 음악을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힐링을 위해서 그런 주파수가 우리 자신을 힐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힐링을 통해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절제력이라든가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왜 명상을 하냐. 저는 26살 때부터 세상의 모든 명상을 다 하진 않았겠죠, 물론. 그런데 정말 신비한 명상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때는 내가 배우려고 찾아다니기보다 재밌을 것 같아서 뭔가 호기심에 막 찾아다녔기 때문에 정말 그 명상을 가지는 효과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막 느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많은 명상을 잊고 살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다시금 나를 돌아볼 때 예전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 스스로 해본 결과 해봤을 때 진짜 내가 원할 때 명상을 하는 거랑 남이 시켜서 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래도 명상은 좋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해서, 왜냐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는 명상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상을 했죠.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 그 깊은 무의식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고라든가 생각들, 기억들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들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들이 바뀌게 돼요. 거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원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진짜 최절정에 달았을 때 명상을 했는데 빛이 보이더라고요. 빛이. 원래 제3의 눈이 열린다 해서 빛이 보이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빛을 따라갔을 때 많은 등장인물이 있더라고요. 마치 동화처럼,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그것들을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그 빛이 올까봐 다시 명상을 하고 그 명상을 또 따라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어렸을 때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뒤로는 안 썼죠. 초등학교 때 내가 그때 꿈이 소설가였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글을 많이 안 쓰니까 글재주도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문법도 제대로 알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명상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겠죠. 진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써서 완성한 게 바로 분홍빛 쌍둥이에요. 이건 명상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빛을 따라가면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정말로. 그럼 안 팔려. 지금 낸 지가 오래됐는데 작년에 냈는데 뭐 사는 거 팔렸나? 친구가 몇 개 거기서 우리 가족이 몇 개 그게 다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안 팔려도 상관없죠.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찾은 걸로 이제 나이가 먹었으면 이 경험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너무 절박했을 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원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뤘고 그 다음에 안 팔리지만 또 여기서 이 명상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지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담아서 분홍빛 쌍둥이 타로 카드도 만들어 봤어요. 이게 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명상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신기하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빛으로 가는 계단의 가장 아래에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거든요. 저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뭐 이런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떠날 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흘린 핏물을 닦으세요. 뭐 이런 말 있죠. 당신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분홍빛 쌍둥이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정화의 물을 마셔보세요. 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전에는. 근데 명상을 반복해서 너무 절실할 때 살려주세요. 살기 위해서 했죠.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쁜 생각만 계속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이제 카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리딩할 때 쓰기도 합니다. 뭐지? 그리고 계획해서 한 건 아닌데 기억나는 대로 명상을 통해서 기억나는 대로 썼더니 108개더라고요. 108장. 불교에서의 108번뇌를 나타내는 건지 어쨌든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해서 이 경험들을 정말 같이 나누고 싶다 해서 그 뒤로는 더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할 때 내담자, 그 다음에 타로 상담할 때 의뢰인 이런 분들에게는 명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타로 영상 보면은 무조건 명상해라 막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명상을 통해서 제 인생도 굉장히 많이 변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막 진짜 살기 싫고 힘들었을 때 나를 이 땅에 이 지구에 그라운드 뿌리 내리게 해준 정말 멋진 그 작업이었어요. 명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요.
여러분이 안정을 찾으셔서 운이 여러분들 안정 속으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불운 어떤 그 나쁜 기운들을 입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작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랄게요. 행운을 들이마시고 나쁜 기운을 내뱉는다. 명상이야. 자, 세 번째 우리의 운명을 싹 바꿔줄 세 번째 개운법. 바로 짜잔!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비행기예요. 비행기라는 것은 이동을 나타내고요. 실제적으로 먼 곳을 말합니다. 사실 가까운 곳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를 말하. 이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 기운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조금 먼 데로 여행을 가는 행위들을 해라. 뭔가 내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운이 오거나 좋은 운이 올 때 내가 원치 않게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만약 대운이 아니고 그런 기회도 없는데 나는 운이 지금보다 더 좋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보다 내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추천드리고요. 혼자 사는 사람은 좀 편하겠지만 다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그 여행을 이제 내 스스로 혼자 여행은 혼자가 여기서 여행은 혼자예요. 혼자 떠나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와서 기운들을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개운을 하고 싶어가지고 상담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예 여행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거기서 버리고 온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고는 기운을 확 바꿔주는 거는 정말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이사 같은 경우겠죠. 물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지만 기운을 보고 옮겨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됐다면은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곳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일단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명상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좋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행위들을 하시면 어떤 기운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큰마음 먹고 그리고 내 삶을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개운법은 뭘까요? 자, 지금 나온 것들 너무너무 뻔해가지고 실망하시진 않았겠죠?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행했을 때 이 효과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짜잔! 더 간단해서 놀랄 거예요. 청소를 한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장소를 옮기지 못하고 여행도 가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장소에서 새 곳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곳을 여기 있던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들은 이제 흐르는 에너지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변화를 내가 극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드러내면서 여기 묵었던 아주 묽은 기운들 이런 것들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 새로운 곳을 놓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 놓는데 그 오래된 묵은 기운들을 다 닦아내는 그런 거. 그래서 어머니들도 예전에 6개월에 한 번씩 뭔가 이만한 농이라든가 침대 같은 거 다 혼자 옮기고 학교 갔다 오면은 집이 변해있잖아요. 그게 엄청 좋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개운을
스타트 하려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제일 먼저는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내 주변을 청소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좀 멀쩡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집에 가보면 더러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한심하고 아니면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방이 더럽거나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개운하기 힘드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특히 빨래 같은 거는 너무 또 운동하고 이러니까 계속 쌓여야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그 정신력. 그 정신력도 보통 정신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 그쵸?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다. 지금 내 옆을 보고 내 방을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 엄마야 안 되겠다 하고 당장 일어나서 쌓여있는 것들을 점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청소라는 것들은 청결인데요. 그리고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재수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자들이 우리보다 많이 사신 그 현자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지혜들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고 청소 한번 날 잡아서 자리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은 그 묵은 오래된 그 기운들을 정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이 없다면 꽃 같은 거 생명체 있는 그런 것들을 집에 갖다 놔주셔도 좋고요. 만약 내가 뭐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그 냄새 좋은 향 있죠. 향 같은 거를 아주 구석구석 장롱 그 아주 얇은데 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연기 향 같은 거를 연기를 살 쐬어주면은 그러니까 좋다고 합니다. 향 냄새 나면 엄마들한테 혼나고 뭐라 하니까 향기 나는 향 있죠. 이런 것들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구석구석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고정되어 있던 그 나쁜 기운들이 아이고 이거 뭐지 하고 튀어나오고 또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앉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계속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그 운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뭐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그거죠. 정화. 청소부터 해야 그 다음에 청소부터 하고 독서, 청소부터 하고 명상, 청소부터 하고 여행 가라. 이렇게 될 정도로 제일 1번은 실제적으로 청소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행운이 들어 앉아 있을 그 시간이 장소가 있으니까 맞죠?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행운이 있다가 왔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싫다 막 이러면 금방 떠나겠죠. 그래서 청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도 되게 중요하대요. 향. 그래서 항상 내 몸에서도 그렇고 내 집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향기가 나게 하면은 운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은 신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들이 냄새를 맡고 이곳은 내가 있어도 되겠다 이런 곳. 그 다음에 나쁜 신들은 더러운 냄새 나거나 아니면 찝찝한 냄새 나면 이거 딱 내 곳이네 나 너 좋아해 하면서 달려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매일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자기를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왜 이러지 운이 안 좋다 이러면 확 완전히 청소 쫙 하고 내 몸도 완전 청소를 쫙 하고 그 다음에 향기를 나쁜 운이 싫어할 만한 너무 좋은 향기들을 일부러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운명을 바꿔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개운법. 5번째 바로 짜잔 카드가 2장이네요. 자 먼저 여길 보면은 지금 카드상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어떤 물질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렇게처럼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덕을 쌓아라. 이 그림을 선택한 것도 바로 동물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신의 덕을 좀 다양한 방면에서 넓게 퍼뜨려서 너의 덕을
쌓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여기 책에서 보면은 이 선생님은 바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몇 년 동안 너무 진짜 무지하게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개운이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해주셨는데 한 번에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이 5만 원도 엄청 컸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니까 5만 원권을 전부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불쌍한 사람, 거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다 한 장씩 네가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했대요. 그게 5만 원권은 일단 그 사람한테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로 바꿀까 궁금했는데 역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 나눠줬대요.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것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우주와 인류와 그리고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이제 할 줄 아는 게 있으니까 뭐 춤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덕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무료로 제가 사실은 그 무료지만 그 생방송을 진행하는 시작하는 것도 덕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 행위로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덕이 쌓이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해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크게 자극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는 기회가 딱 만나버리면 서로가 좋잖아요. 저도 덕을 쌓은 거고 그 사람도 운명이 바뀌고 이런 것처럼 그런 덕을 위해서 제가 생방송 영혼의 약국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저는 항상 교사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자꾸 받는 걸 너무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그리고 뭐 더 크게 보면은 뭐 지나가는 휴지를 하나 줍는다거나 아시겠죠? 뭔가 그 공동으로 쓰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전부 덕입니다.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뭐지? 마음대로 하고 남이 본다고 해서 뭐 똑바로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덕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안 보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인류에 도움이 되거나 이 행위 자체가 그 플라스틱 하나 그 내가 아끼는 그런 행위 자체도 지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덕을 쌓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 덕을 쌓아가면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삶은 그거래요. 부메랑. 그래서 좀 이런 부메랑은 이렇게 불교 사상과도 좀 연결되면 부처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그 업을 만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너의 업을 생각을 한다면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라. 이 말이 이제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 있죠. 어쨌든 부메랑이다. 또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기부하는 것도 뭐 그거 기부하면 남이 쓰는데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덕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한 거고 그 사람이 그걸로 막 노숙자한테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줬어. 근데 그걸로 뭐 담배를 사서 술을 마셔.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덕을 쌓기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 추위에 내가 준 돈으로 호빵 하나라도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면은 그 자체가 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한테 덕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덕은. 알겠죠? 야, 이게 이제 내한테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수준이 달라져서 처음에는 그렇게 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인생을 바꿀 거야. 그래서 덕을 쌓을 거야 하면서 하다가 그까지는 이제 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그 행위를 하다 보면은 뭔가 삶을 걱정하게 되고 타인을 걱정하게 되고 인류를 걱정하게 되고 갑자기 지구가 걱정이 되고 지구가 걱정되니까 우주가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내 삶에 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우주를 위해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하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그런 확장된 나비 효과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바로 덕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말 한 번 뱉은 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그 행위 덕이 있는 행위 자체도 절대 안 없어진다대요. 어찌 알고 다 배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고 이거는 아주 현자들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니까 이거를 믿으시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떤 덕을 쌓는 것에서 것으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 덕으로 가득 차겠죠. 그리고 변화도 있을 거고 덕이 빠진 개척, 운명이 바뀐 거라 덕이 있으면서 운명이 바뀐 거랑 그 수준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덕을 쌓아서 나도 더 높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바로 개운법 6번째. 너무 간단해서 어쩌죠? 실망하지 마세요. 짜잔! 바로 긍정적인 학원인데요. 긍정적인 학원 이 카드를 선택한 거는 바로 불만을 없애라가 바로 6번째인데 가장 적당한 카드가 이거인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카드를 골랐고요. 6번째는 바로 불만을 없애라. 모두 긍정적인 게 들어있어요. 아주 용기, 뷰티, 그 다음에 자기 감사, 건강, 해피, 러브 막 이런 것처럼. 불만을 없애라. 이 불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불만 덩어리였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억난다. 내가 불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날 정도로 불만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럼 어느 순간 지금도 물론 있죠.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죠. 이게 나를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이 상황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원 다 문 닫고 다 난리가 났는데도 저 불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만이라는 자체가 무서워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이 책이 필요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관련된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주역에서만 봐도 한번 읽어볼게요. 불평, 불만은 주역의 괴상으로 삼풍고다. 이는 현재가 붕괴되고 대단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항상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애군이여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평, 불만을 끊으면 하루하루의 운도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다. 원래 불평, 불만은 노예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 찌들면 노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본인뿐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는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는 관점이 편협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불평, 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일에 불평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마지막 말이 하이라이트네요. 내가 지금 막 입으로 퍼뜨린 그리고 인상으로 찌푸린 그 불평, 불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마당에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불평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운이 나쁠 때, 엄청나게 하락할 때, 참 깨달았죠. 왜 내가 이렇게 하락해야 되나. 그러고 봤더니, 그리고 이런 강의들이라든가 엄청 많이 들었죠. 개운에 관한. 저는 예언이 됐던 그 하락기를, 떨어질, 완전히 추락할, 예언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고 성실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불평불만 너무 많죠. 만족도 있고 이랬지만 또 불평불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 이제 덩어리로 나를 챙겨나니까 그 사이에 조금씩 무너진 거를 이제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불평불만이 어떤 이 산풍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산풍고 이거는 현재가 붕괴되고 대단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그럼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산풍고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재앙이 찾아온다. 우리도 여기가 연애타로 이제 채널인데 그냥 애인이랑 헤어지기 전에 산풍고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만이 없는데 갑자기 헤어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물론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불평불만을 말 안 하고 계속 감추다가 갑자기 잠수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서 산풍고는 사실 불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산풍고를 진짜 사랑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서 사랑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사랑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산풍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연애가 실패를 많이 했던 것도 저 불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혼자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것도 많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불평불만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10% 남았어요. 그냥 삶의 80%가 불평불만이라고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았어요. 불평불만을 많이 해서 그거를 개척하는 것이, 그거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이 편협하면 불평불만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존중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불만이라기보다는 개선점을 찾게 되는 거지. 이거는 불만이랑 불평은 개선점이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불만족 그리고 결핍에 대한 어떤 아우성 소리치고 투정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김승호 선생님의 어떤 글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불평불만을 없애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입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경청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불평불만을 말할 때 내 귀가 내가 말하는 소리를 안 듣거든요. 자자자자자 나가는데 포인트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억한다 해도 그게 기억해서 좋을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내 영혼까지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불평불만이죠. 그래서 내 입으로 지금 나가는 거를 듣는 거, 귀로 듣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 용어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걸 내가 경청하는 거 그게 있거든요. 그걸 많이 해서 내가 혹시라도 어디 감정에 집중했을 때 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면 불만을 말하고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경청해서 스탑 하셔가지고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deep breath가 필요하죠. 맞죠? 아주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기의 불평불만을 조금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4가지인데요. 7개까지가 1편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7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의 운명을 한 단계 빵 업그레이드 시켜줄 껑충 뛰게 해줄 개운법. 자, 7번째는 바로 목소리를 관리하라 입니다. 자,
그림은 목소리 관련된 카드는 별로 없어서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관리를 해야 하든지 여러분이 뭐 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목소리라는 거는 그 목소리만 들으면 이 점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역수를 하시는 분들, 어떤 명리학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운대에 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심리학을 해서 저는 동작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말하기 전에 동작을 분석한 다음에 같이 말할 때 그 사람의 흥분 정도도 마찬가지로 목소리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얘기를 몇 번만 시켜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 상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락기에 좀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아주 미세하게 허스키하거나 조금 탁한 목소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하락기 동안 잘 생활을 못한다면 말투에도 바로 목소리거든요. 말투도 변하고 그리고 좀 불친절한 억양 이런 것들도 다 목소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거를 개운이라는 것을 모를 때 목소리가 정말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약간의 허스키함 남았죠. 그리고 뭐 악플로 목소리 뭐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감기 걸린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집중 못하겠다 막 이런 악플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져서 진 거라서 뭐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코맹맹이 이런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저 어쨌든 많이 목소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때 허스키 거의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났고 그때 더 항상 어두운 곳에 가고 술 많이 마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목은 안 좋아지고 수업을 할 때 더 많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남자 목소리로 몇 년을 살았어요. 제가 거의 하락기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5년 정도를 이제 남자 목소리로 살았습니다. 지금 옛날 영상들이 없고 저는 다 춤만 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듣고 싶은데 지금은 여자 목소리를 정말 찾아서 뭐 감기 걸린 목소리든 뭐든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말투에서도 되게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제 채널의 최초의 영상이 있는데 그때 말투도 되게 달라요. 그때 뭔가 좀 좀 재수없는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악플도 많이 달렸는데, 그냥 톡톡 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말투 같은 부분에서 친절한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그런 내면이 많이 담겨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목소리를 아주 곱게 관리해서 좀 허스키하면 이비인후과 분명히 가셔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투는 이렇게 팍팍 전 가족들도 되게 놀라고 있어요. 원래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런 말투였는데 점점 좀 싸가지 있게 변화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할 때도 좀 친절하게 하니까 저 구독자가 조금 늘더라고요. 원래 좀 싸가지 없는 목소리.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책에도 있는데 명랑함이나 친절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제 점술가님 그리고 영을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들으면 쟤 이제 큰일 나겠네, 아니면 쟤는 안 좋은 일이 닥치겠네, 아니면 하락기네, 아니면 상승기네, 그거를 금방 목소리로 다 아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심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 있는데 그 사람 운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어떤 정서 상태는 실제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216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행위를 막 하라고 이분이 막 설명해 놓거든요. 막이 아니라. 네, 아름다운 행위는 참으로 많다. 위에 것까지 읽어볼게요. 자,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만이다. 아름다운 행위는 참으로 많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이 장에서는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명랑함과 친절이다. 명랑함이란 내가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 친절은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말한다. 오, 와, 이렇게 이 목소리에 관리하라는 거는 이제 이 말투, 이런 명랑함과 친절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말 너무, 저는 이게 처음부터 저의 경험담이라서 그 남자 목소리에서 이렇게 약간 중성틱한 목소리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딱 개운을 하면서 제가 마음가짐을 좀 바꿔먹고 생활 습관도 조금 바꿔서 일어난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목소리 변화한 거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운명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내 목소리는 어떤지, 내가 목소리가 좋다면 그럼 내 억양은 어떤지,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는지,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말투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는 친절한가, 나는 명랑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 이 명랑함과 친절과 이렇게 기분 좋음을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면 얼마나? 최소 100일, 최대는 3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이것들이 다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명랑함을 보고 여러분에게 다 찾아올 거예요. 행운이 어떤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고 어떤 것은 돈을 가지고 올 거고 또 다른 거는 뭐 명예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편은 이렇게 7가지만 하고 끝내고요. 나머지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이 책에 제가 줄친 부분들을 읽으면서 끝낼게요. 책이 직접 읽고 싶은 사람은 안 봐도 되고요. 그냥 브록으로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그럼 7가지 개운법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그럼 안녕. 그리고 8번부터 14번까지는 또 2편에서 만나요. 2편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 돈보다 운을 벌어라. 31페이지.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세심하게 관찰할수록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한 점 없는 땅과도 같다. 땅 위에서 불고 지나가는 자연현상에도 깊은 교훈이 있는 것이다. 바람처럼 주변 곳곳을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 살펴보는 만큼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즉,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벌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방법은 절대로 따지지 마라. 차차 알게 된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다짐부터 해야 한다. 나는 운을 벌겠다고.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 라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좋다. 그 자체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실력 외에 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스스로가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기 바란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돈이라는 것은 많이 쓰고 많이 벌어야 한다. 순서는 쓰는 게 먼저다.
이것이 운의 원리다. 사람들은 운을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이 아직 주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과 같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든 것에 도전하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 불평불만은 주역의 괴상으로 삼풍고다. 이는 현재가 붕괴되고 대단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해군이여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평불만을 끊으면 하루하루의 운도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다. 원래 불평불만은 노예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 찌들면 노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본인뿐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는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는 관점이 편협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불평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일에 불평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의욕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온몸에 힘이 새어나간다. 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중병도 사라지고 행운을 잡을 기회도 자주 찾아온다. 하늘의 운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길고 긴 인생이다. 모든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주역의 천하동인이라는 괴상이 있다. 이 괴상은 하늘을 향해 간다는 뜻이다. 정열적인 사람은 하늘이 일을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어찌 성공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시기를 모두 알아차리려면 대단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조차 쉽지 않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두기 바란다.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는 무엇이든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어떤 버릇을 고쳐야 하는가? 쉽게 말해 나쁜 버릇은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자. 이는 좋은 습관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면 된다. 독서는 이것도 좋은 습관이므로 잘 키워야 한다. 반면 노크 없이 문 열기, 길에 침 뱉기, 남의 이야기 끊기,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남에게 돈을 빌리기, 약속 깨기, 무한하게 쳐다보기, 죄짓고 변명하기, 먹을 때 쩝쩝 소리 내기,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기 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모두 나쁜 버릇이다. 그러므로 길게 생각할 것 없이 고치면 된다.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수히 많다. 애써 찾아서 습득하면 운명개척에 도움이 된다. 나쁜 습관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진다. 특별히 좋은 행동에 의해 큰 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을 믿고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운을 믿지 않으면 다가오려던 좋은 운이 더 멀리 날아간다. 어떤 사람의 운은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겸손해야만 새로운 운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어서 반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운을 개발하기가 아주 쉽다. 고귀함을 갖추면 된다. 교양, 지성, 고요함, 착한 마음, 절제, 깨끗함 등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바로 행운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성스러운 몸가짐을 가지면 행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다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지키기 싫은 약속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약속할 때는 미래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 나부터 먼저 꾸준히 상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서로운 사람을 만나라. 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상승작용이 이루어진다. 2배가 아닌 20배로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정이다. 열심히 사는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사람이 지나치게 태평하면 게을러지고 재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한 낙관은 행운을 부른다. 낙관은 불안을 몰아낸 안정된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비관은 복을 외면하는 것이니 사람은 항상 낙관과 안정에 힘써야 한다. 저 깊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담듯이 안정은 모든 행운을 끌어안는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의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자. 행운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씨이기 때문이다. 재수 없는 짓이란 결국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아름다운 마음씨 혹은 아름다운 몸가짐을 주역의 용어로는 상서롭다고 표현한다. 물론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은 의미상 완전히 일치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극한에 이르면 상서롭다고 말한다. 상서로움은 곧 운을 좋게 하는 행위다. 상서로움이라는 어려운 말을 쓸 필요 없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된다. 행운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결국 아름다운 행위이다. 귀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한다면 운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옛말에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였으니 천박한 사람은 행운을 맞이할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본심은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잘되길 바라는 것뿐이다. 그래야 우주도 잘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며 살자. 남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경치나 바라보며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성인이 가르치는 것, 즉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런 까닭에 인간을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몹쓸 사람이다. 운을 아는 사람만이 흐름을 바꾸고 판을 뒤집는다.